트럼프 관세 폭탄과 보호무역주의, 신냉전 부활로 한국의 자강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자강의 핵심은 글로벌 강자 한국 산업입니다. 그러나 석유화학 사태에서 보듯 우리 핵심 산업은 모두 쓰나미 앞에 서 있습니다. 쓰나미 진앙은 중국입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어 자강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세계는 코로나 팬데믹 때 중국이 미정유의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중국이 국경을 봉쇄하고 외부 자원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끝난 뒤 중국을 방문한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경쟁력 측면에서 차원이 다른 나라가 돼 있었습니다. 국내 철강업계 전문가 한 사람은 코로나 2년 뒤 중국은 도로조차 차원이 달라져 있었다며 중국 연구원들이 우리도 이렇게 혁신할 게 많은 줄 몰랐다고 하더라고 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코로나 3년 동안 또 다른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를 포함한 서구 진영은 오랫동안 중국은 결국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련처럼 중국 공산당 독재도 자유시장 경제의 효율과 창의를 이길 수 없을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그 전망은 틀렸습니다. 중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국가 개입을 오히려 더 강화했습니다. 2015년 중국 제조 2025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AI 등 첨단 신흥산업을 집중 육성했습니다. 10년이 흐른 지금 중국은 한국을 추월하고 미국의 패권을 넘보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의 본질을 봐야 합니다. 중국은 소련과 무엇이 결정적으로 달랐을까요? 삼성, 현대차의 경쟁 상대는 화웨이, 샤오미, BYD가 아닙니다. 이 기업들 뒤에서 인재를 키우고 없는 시장을 만들고 돈을 대고 기술을 개발시키고 다른 나라 경쟁자를 강압으로 제거해주는 거대한 시스템, 중국 공산당이 바로 한국 산업의 경쟁자입니다. 소련과 다른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 현실적, 실용적 태도가 코로나조차 전화위복으로 만들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의 지도부는 한국 같은 서방식 정치인들이 아닙니다. 과학과 공학의 소양을 갖춘 엔지니어들의 정부입니다. 당 최고 지도부 자체가 엔지니어위원회이고 그 아래에 엔지니어들이 일선에서 다스리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2000년대 초반 후진타오 체제에선 수뇌부인 상무위원 9명 중 8명이 엔지니어 출신이었습니다. 중국의 국가 프로젝트가 곧 상무위원들의 전공 실습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 수력 발전을 전공한 후진타오에 이은 시진핑도 같은 대학 화구과 출신이며 리창 총리는 저장농대에서 농기계학을 공부했습니다. 시진핑 체제 이후 경제, 재무 쪽도 늘었다지만 기술 관료라는 본질은 같습니다. 전공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국가 현장에서 중국의 강점과 약점을 철저히 체득한 사람들입니다. 그 바탕에서 10년, 20년을 내다보는 장기 국가 전략을 수립합니다. 현실적, 구체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자동차 산업에서 미국, 일본, 독일, 한국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도 중국 공산당 지도부입니다. 그들은 전기차로 눈을 돌리고 한국 배터리 업체부터 시장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전략 앞에 한때 무적 같았던 한국 배터리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가 없는 중국 공산당의 국가 전략도 바뀌지 않습니다. 새로 등장하는 차세대 리더들은 더 유능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엘리트 코스를 밟은 환경공학자, WHO 집행위원 출신인 보건 전문가 등이 지금 베이징, 상하이 등의 중국 핵심 지역을 이끌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짜는 5년 계획을 보면 큰 공장의 생산 계획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시장도 설계의 대상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정부 주도 시장 경제라는 세계사에 없던 시스템을 창조했습니다. 첨단 산업에 천문학적인 정부 인도 기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2126개의 펀드가 조성됐고 약정액은 GDP의 10%에 달하는
1조 8천억 달러에 이릅니다. 정부가 리스크를 떠안고 돈을 대주니 기업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 기술에 과감히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중국 공산당은 소련식 계획 경제의 최대 문제인 과잉 투자를 줄였고 약점을 무기로 만들었습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 수백 개의 기업을 난립시킨 뒤 보조금을 끊고 규제를 강화해 죽음의 계곡으로 밀어넣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은 소수의 승자는 거인이 됩니다. 정부는 그 거인에게 다시 힘을 실어줍니다. 철강의 바오우 그룹, 태양광의 진코솔라 등 압도적 지배자들이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지금 중국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에서 벌어지는 지옥 같은 가격 경쟁도 그 과정일 뿐입니다. 그 끝에는 세계 시장을 지배할 또 다른 거인이 서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팀 차이나의 방식입니다. 공산당이 두뇌, 기업은 손발입니다. 정보를 공유하고 역할을 분담합니다. 하나의 유기체입니다. 이런 중국 공산당 앞에서 우리 8대 주력 산업이 모두 위태롭습니다. 최대 수출 시장이던 중국이 넘사벽 경쟁자가 돼버린 석유화, 이미 압도당한 전기차, 기술은 버티지만 물량에서 뒤처진 조선, LCD에 이어 OLED마저 추격당한 디스플레이, 범용제는 경쟁이 안 되는 철강, 갈수록 압박이 거세지는 스마트폰 등 피해갈 곳이 없습니다. 우리 산업계인 팀 차이나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패배감이 팽배합니다. 반도체 전문가는 결국 중국 공산당과 싸우는 셈이며 중국 전체가 하나의 반도체 회사라고 했습니다. 철강 전문가는 쓰나미가 오는 것 같다. 우리도 정부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제 선택과 결단의 시간입니다. 이미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중국이 국가 총력전으로 나오고 미국은 동맹을 벌이고 있습니다. 정치는 갈등하더라도 산업만큼은 팀 코리아가 돼야 합니다. 여야 없는 팀 코리아가 신국가 성장 전략을 추진해야 합니다. 정치 싸움에서 자유로운 공업 차르를 선입해 장기적이고 일관된 국가 전략을 밀고 가야 합니다. 산업 관련 부처만이라도 규제 관료 대신 기술 전문가로 재편해야 합니다. 지금의 정치엔 답이 없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의 생존은 개별 기업의 손을 떠났고 국가의 전략과 의지에 달렸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